자, 네, 축하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둘이 한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지금 술 먹다가 우리 후배 수발론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밀쌤이 현강에서도 강조하셨던 건데 눈으로 풀지 말고. 그치. 아,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치. 네, 전 처음에 저도 좀 수학 좀 베이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눈으로 많이 풀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편입수학 좀 특성상 그 깊은 사고력보다는 유형 종류가 많고 개념의 범위가 넓고 이런 거 같아서 해설을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문제가 근데 모든 학문이 다 그런 거야. 네.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아. 막상 정리하려면 못하지. 네, 그걸 좀 경계해야 할 것 같아요. 편입 수학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명심하세요. 네, 최대한 손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 번 조금 지겨우실 거예요. 똑같은 문제 또 푸는 게. 그래도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대비 우리 합격자 인터뷰 제1탄 와우! 1탄부터 굉장히 멋진 결과를 낸 우리 수발놈을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예찬 수발놈이고요. 자, 자기소개를 직접 하면서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붙었는지 직접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올해 23학년도 일반 편입으로 연세대 수학과, 고려대 수학과, 한양대 미래자동차공학과,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를 합격한 이예찬이라고 합니다. 그냥 합격이 아니라 최초 합격이죠. 네, 최초.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예찬 수발놈의 이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지만 집에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 축제 뭐, 분위기였습니다. 잔치라도 한번 했어요? 근데 아직 과 선택을 못해서. 과 선택을 못해서? 잔치는 아직. 그러면 우리 지금 과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네. 어찌 그게 과가 연고대는 수학과고 네. 그 다음에 한양대는 기계와 전자가 섞여 있는 미래자동차고 성균관대는 전자고 이게 좀 다 갈라지네요. 연고하고 서성이 성한이 갈라지네요. 맞아요. 제가 전적대학교 학과가 전자공학과였거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동일계로 쓰고 싶었고 한양대도 동일계열. 네, 어떻게 보면 거의 유사한 그렇죠. 계열이죠. 네. 그리고 연고대 수학과 같은 경우는 연고대가 너무 가고 싶었던 대학교인데 제가 따로 물리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수학만 보는 학과가 딱 수학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수학과를 썼습니다. 네. 저한테 와서 물어봤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 연고대를 쓰고 싶은데 과학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수학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 연고대 수학과밖에 없어서 그러면 수학과 맞아요. 한번 써보자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거기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고대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저도 사실 올해 시험지가 아직 없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연고대 수학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먼저 고대 수학부터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고대는 수학과 자, 몇 문제의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 1, 2분 정도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고대 수학과 같은 경우는 10문제가 나옵니다. 네, 10문제. 10문제 중에 9문제가 단답형이고 한 문제가 서술형이에요. 서술형. 네. 그리고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네. 고려대 정도 레벨이면 막 못 풀겠다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고 오히려 시간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다 풀 수는 있는 문제입니다. 그 수학과하고 비수학과하고의 시험지가 네.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다르긴 다릅니다. 많이 다르진 않고요. 겹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겹치는 문제가 좀 그리고 있고. 서술형이 있다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예찬 수발놈은 다 풀었어요? 저는 한 문제 틀렸는데 네. 그 계산 실수 있습니다. 계산 실수로 네. 단답형의 서술형이에요. 단답형. 단답형으로.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저의 수업만 들은 우리 수발놈이에요. 연고의 그 우리 특성화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일반 편입에 해당하는 그 수업을 들은 학생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갈게요.
제 수학으로 커버가 되던가요? 네, 제가 붙었습니다. 뭐 입실론 델타나 뭐 이런 게 나올 걸 예상해서 별도로 뭐 준비하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요. 저도 그걸 그 기출 문제들을 보면 네. 증명 문제가 나와서 입실론 데이터 공부를 했어요. 유쌤이 명리학 시간에 제가 명량에서 네, 해줬죠. 해줬었던 거를 계속 돌려보면서 조금 겉핥기였지만 그래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긴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증명 문제 고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고대에 10문제가 있는데 한 문제 계산 실수한 것 같고 네. 나머지는 다 해결을 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은 게 있어요. 우리 예찬 학생의 글씨, 이 글씨는 너무 예뻐요. 어떤 특색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예쁜 글씨예요. 아마 서술형도 아마 거기에서 분명히 수학을 잡은 것도 있겠지만 네. 거기에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풀어요. 그게 제일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수학 실력. 거기에 플러스 깔끔한 풀이가 아마 합격의 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가 시험 볼 때 예찬 학생 그 실전 최상위 모의고사 볼 때 제가 학생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보는데 너무 예쁘게 풀어요. 깔끔하게. 제가 판눈에 봐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풀고 있는지를 느낄 정도로 깔끔하게 푸는 걸 봤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채점하는 입장이어도 네. 그게 글씨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먹고 들어가요, 네. 그거. 네. 고대 수학은 그렇고. 네. 연대 수학은 수학과 어떠셨어요? 연대 수학과는 고대보다 확실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려웠다? 네. 네. 그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8문제가 객관식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5문제였는지 6문제 정도가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서술형으로? 네. 서술형. 거기서도 또 이제 글씨와 당연히 수학 실력은 기본이고요. 예쁘게 썼겠네. 거기는 어떤 성과를 냈어요? 아직 뭐 정확한 결과를 모르는 건 아니죠. 합격은 했지만 맞다 틀리다에 대한 이야기 잘 모르시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네. 본인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근데 연세대는 네. 제 기억으로 증명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증명이 어떤 증명이었냐면 입실론 델타 같은 증명이 아니라 네. 그 미적분 개념으로 증명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유쌤 수강한 실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막 끼적끼적 네, 그 뭐 정확하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문제들은 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산 네. 문제들은 다 어땠어요? 계산 문제들은 어렵긴 어려웠지만 네. 최대한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네.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연세대학교가 선형대 수학이 도입됐어요. 맞아요. 궁금해요. 선형대수 내용이 어땠어요? 선형대 수학 내용이 네. 그 앞선 기출 문제들 내용에서 조금 발전된 형태? 근데 선형대수가 처음 나온 거잖아요. 네, 처음 나왔는데 유형은 조금 낯설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하던 선형대수의 네, 네. 발전된 유형. 네, 그쵸. 선형사상 쪽이었었어요? 아니면 고유치, 고유벡터 쪽이었었어요? 어느 쪽이었어요? 하나는 그 대각화 문제였던 쪽.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연립방정식을 열립미방? 네, 연립미방을 이제 맞아요? 열립미방 아니면 열립방정식? 연립미방. 열립미방? 네. 그러면 공수하고 선대랑 또 만나서 출제가 된 거네? 네. 근데 그 풀이법을 저는 선형대 수학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고유치가 뭐 중군일 때 뭐 그런 거 나온 건가?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 뭐 많이 안 나가지고. 네, 당연히 네. 시험 지난 지 꽤나 얼마 안 됐는데. 네, 아무튼 네, 자 우리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줘서 연대하고 고대 수학을 얘기를 했는데, 자 연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네, 제 수학으로 됩니까? 거의 됩니다. 네. 그렇구나. 또 올해 연대의 합격생이 지금 한 6명 정도 나왔어요. 네. 근데 6명이 저한테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게 아직 시험지가 저희의 아직 입수가 되지 않아서 네. 그냥 형식적인 감사하든지 아니면 진짜 저의 도움을 받았는지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네, 풀어보시면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요? 왠지.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연대, 고대는 수학과. 네. 자, 그러면 한양대하고 성균관대는 미래자동차와 그 다음에 전자. 네. 여기는 그러면 왜 그쪽을 제대했는지는 아까 동일계열 그걸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대학을 선택을 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자, 우리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수요일. 오늘이 수요일. 요일이 네. 요일은 2월 며칠이냐면 오늘이 7일인가? 7일인가? 네, 한번 보세요. 8일. 2월. 자, 우리가 날짜 개념이 이렇게 없어요. 2월 8일인데 언제까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연대는 내일까지고요. 네. 이제 한양대 성대는 금요일 4시까지 해야 자, 합니다. 요 영상 올라가면 네. 우리 수발놈들이 한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찬이의 인생 한번 우리 댓글로 한번 가볼까요? 아, 좋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찬 학생은 지금 그러면 꿈은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뭐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 저도 궁금하네요. 아, 원래는 네. 통신 분야나 이제 신호처리 분야 쪽으로 계속 공부하고 싶던 욕심이 있었어요. 원래 전자공학과 진학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좀 계속 공부를 해보면서 자율주행도 해보고 싶고 또 이제 수학과를 또 막상 붙게 되니까 IT와 경제 이런 것도 네, 또 IT가 또 코딩을 또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네요. 네. 저는 이제 수학과 출신으로서 그냥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그냥 수학과도 괜찮다. 수학과는 연고대의 수학과는 최고다. 아, 그런가요? 네, 최고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한번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이 어떠셨어요? 언제 우리 편입 수학 시작하셨죠? 편입 시작하셨죠? 저는 4월에 시작했습니다. 4월에? 4월경에. 네. 그러면 그 전까지는 뭐 준비를 별도로 안 하시고? 네. 그냥 그 정보만 관심 있게 받고 제대로 돌입한 거는 4월이었어요. 4월부터? 네.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마음을 먹고 원래 연고대를 가고 싶었지만 서성환을 준비하기로 했었어요. 영어랑 수학만 최대한 열심히 해보자 이렇게. 그런데 막상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가 어려웠더라고요. 영어하고 수학 둘 다? 네, 그래서 왜 바빴어요? 학교 재학 중이었나? 사실 제가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한 번 공익은 영원한 공익에 와 사회복무 요원 와 남자요 남자 봐봐 남자니까 지금 이런 결과 내는 거 아니야.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영어를 6월 달까지만 하고 그 뒤는 수학에만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회복무 요원이면 네. 당연히 나란 일 할 때는 나란히 좀 해야 그럼요. 되겠죠. 네. 근데 뭐 굉장히 피곤한 그런 업무, 어떤 대략적인 업종이 어떤 업종이었나요? 저는 복지관에서 복지관. 근무를 했고요. 그렇게 과격한 일은 많이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끝나고 업무 끝나고 나란 일 할 때 충성하셨죠? 네, 공부할 체력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었죠. 근무 끝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일하고 나란 일 하고 네. 그 다음에 계속 공부했다. 네네. 힘들진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좀 불타는 의지로 출근하기 전에도 공부를 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좀 저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수학 중에 수학만 공부했다? 네네네. 차라리 할 수 있는 거에 올인을 하는 게 기회 그 확률이라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아직 중앙대가 안 나왔지만 중앙대가 또 수학만 보는 학교니까 그렇게 저는 확실한 학교라도 하나 잡고 싶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네. 수학만 공부를 했어요. 영어랑 수학이랑 같이 하다가 영어는 언제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6월까지. 6월까지만 공부하고 영어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수학만 공부하다가 한양대하고 성균관대를 붙었어요? 저도 기대는 안 했지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생각을 해보자면 네. 일단 성균관대는 시험이 90분 안에 영수를 같이 봐야 해요. 네. 그래서 수학으로 시간을 엄청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영어에 투자할 시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성균관대는 90분 안에 네. 영어랑 수학을 같이 해결을 해요. 그쵸? 네. 그래서 수학을 좀 빠르게 정확도 높게 빠르게 푼다면 네.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좀 많을 수 있어요. 수학에 대해서 정말로 빨리 풀어 나간 다음에 네. 초심의 그 영어 실력으로 네. 천천히 읽어가면서 네. 풀면 괜찮았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수학을 잘했으니까. 네, 그리고 성균관대는 또 제가 동일계였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한양대는 영어 어떻게 그러셨어요? 한양대는 70분? 그쵸. 네, 이렇게 따로 보는데 네. 사실 제가 한양대를 쓴 이유는 1차 붙으면 2차에서 수학 비율이 50%가 돼요. 60% 되죠, 60%. 아, 그런가요? 네. 수학이 60, 영어가 40. 그게 1차. 아, 1차. 네. 그래서 1차만 통과하게 되면 이제 2차에서 수학이 50, 영어가 20이 돼요. 20이요? 네. 맞다. 그래서 이게 그런 전략을 세웠구나. 이게 1차만 하면 돼보면 해볼만 하겠다. 수학 진짜 많이 했으니까. 그 마인드로. 자, 그런데 우리 전국에 계신 수발놈들 절- 모든 네. 수학 올인 학생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예찬 수발놈은 특이한 상황이라는 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혹시 그러면 수학 올인한 학생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또 제가 수학 올인러 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토익을 안 했습니다. 토익 공부를 안 해놔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처음에 중앙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만, 그러네. 서울 과기도도 안 되고. 네, 과기대, 경희대, 다안 시립대 되네? 다 안 됩니다. 그럼 중앙대만 바라보고 공부하다가 곁다리로 연고 성한을 쓴 거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셈이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계속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수학 우리는 수학을 하겠다고 수학만 파겠다라고 다짐하신 분들은 꼭 토익 공부를 해놓으시면 선택의 폭이 정말 훨씬 넓어집니다. 네,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토익이라도 영어 하라는 말은 안 해. 영어 웬만하면 하면 좋죠. 그래야 웬만하면 하시고 네, 웬만하면 하시고 웬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네, 저처럼 정말 너무 시간이 없다. 근데 나란 일 얼마나 힘들어 나란 일이. 네. 나란 일.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불가피하다면 토익이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네. 우리가 지금 이걸 찍는 게 2월이죠, 그쵸? 2월 달에 지금 영어를 벌써 포기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아요. 영어는 끝까지 달고 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다 도저히 안 되는 게 언제냐? 7월 달, 8월 달 그때도 뭐 도저히 성적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뭐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는 수학 선생님 저하고 상담을 하던가 아니면 영어 선생님하고 해결을 하던가 해서 상담을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그 전에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겠으면 상담을 한번 받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그냥 처음부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인터뷰가 이제 거의 마무리에 지금 다다랐는데 제가 올해 인터뷰 대상자한테는 항상 물어볼 멘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로 뭐냐면 후회하는 거. 후회. 그게 이제 후회가 학업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고 생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 후회라는 단어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면교사거든요. 우리 예찬 학생을 보고 학생들이 그 후회할 짓을 안 하게끔 하는 게 또 인터뷰의 좋은 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후회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성과를 낸 친구에게도 후회되는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도 후회했던 거는 네. 연고대 수학을 보고 좀 많이 풀어졌던 게 후회가 돼요. 연고대 편입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네. 연고대가 이제 시험이 언제냐면 12월이죠. 12월 중순. 그리고 12월 중순. 네. 그쵸. 그리고 우리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1월 초중. 초가 아니라 초중? 그쵸? 10일 뭐 그러니까. 그러면 한 얼마 정도의 갭이 있는 거냐면 20일 정도의 갭이 있네요. 네네. 맞아요. 20일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근데 그 갭 동안에 너무 그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고 좀 갑자기 다 떨어질 것 같고 막 이런 멘탈 관리도 잘 안 되고 또 고려대는 또 시험이 제가 끝나고 계산 실수한 걸 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 그래서 그 멘탈이 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면 좋았을까요? 좀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런 노래가 또 떠오르네. 그래요. 제가 우리 수발놈들에게 늘 한 말이 있어요. 네. 잊어. 맞아요. 선생님 문자로 와요. 선생님 저 이번 시험에서 어떻게 봤어요? 너무 신경 쓰여요.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잊으세요.
네. 잊고 다음 학교 준비하는 게 맞지. 네. 근데 그게 인간이 그게 쉽진 않은데 네, 그게 어렵죠. 쉽진 않은데 네.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출 문제에 집중하고 여유를 두면 안 되겠죠. 계속 그 시험 볼 학교의 기출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네. 네. 아, 그렇다고 네. 일찍 보는 학교들을 안 보면 안 돼요. 당연하죠. 네, 뒤에 있는 학교가 좀 가고 싶은 학교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실전 연습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그 실전 최상위 모의고사를 여러 번 보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확실히 실전 완전 실전. 네, 그죠? 그 느낌은, 실전 네, 모의고사가 아니라 실전. 그 느낌은 또 다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후회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지금 떠오르는 건데 이 정도가 있네요.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이런 성과를 낸 친구분은 후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학생들은 어떤 후회 사항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란 일 하고 오신 거예요? 네, 근무 마치고 퇴근하고 왔습니다. 나란 일 하고 정말 월급 얼마예요? 노코멘트 노 하겠습니다. 나란 네. 일 그렇죠. 이 공익이 하는 일은 북도 몰라요. 뭘 하는지를 몰라.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도 공개할 수 없고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의사결정.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진로 얘기 들었을 때 거의 좀 자동차 쪽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좋은 의사결정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꿈 꾸면서 앞으로 인생 설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내줘서 감사합니다. 예찬수발로. 감사합니다. 네. 안녕.